한때 작은 마을에서 범실론에 기반을 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철학을 사랑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였습니다. 마르쿠스는 매일 아침 동네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철학의 가르침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특히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마르쿠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광장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자연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매일 신이 거대한 신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잎사귀, 바람의 속삭임, 부드러운 햇살이 모든 것이 신의 살아 숨쉬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것 속에서 신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사람들을 이끌어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큰 나무 아래에 앉는 사람들이 각자 자연을 느끼게 했습니다. 일부는 나뭇잎을 들여다보았고 일부는 땅의 촉감을 느꼈으며 다른 일부는 부드러운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이때 마르쿠스는 한 손에 작은 씨앗을 들고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이 작은 씨앗에도 신의 모든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앗은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지요. 씨앗 하나에도 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씨앗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작은 세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한 젊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르쿠스 씨, 그렇다면 우리가 걷는 이 땅, 바라보는 하늘,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 모두가 신의 일부라는 말씀이시죠? 마르쿠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신이며 신이 곧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신의 존재를 느끼려 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멀리 퍼져 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 속에서 신의 존재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결국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과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대를 이어 지속되었습니다. 마르쿠스의 범신론 이야기는 자연 속에서 신의 흔적을 찾는 여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멀리 떨어진 숲속 마을의 지식에 신비한 숲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이상하게도 매일 모양과 색이 달라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안에 미지의 동물과 환상적인 비밀이 가득하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숲을 처음으로 탐험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삶의 경험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숲에 들어가려면 백지의 상태로, 즉 아무런 선입견 없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소년 로미가 이 전설적인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로미는 자신이 그 신비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로미에게 말했습니다. 그 숲에 들어가려면 너의 마음을 백지 상태로 만들어야 하느니라. 어떤 기대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말이야. 마치 존 로크가 말한 백지설처럼 말이다. 로미는 백지 상태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웠지만 노인의 말을 믿기로 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있던 온갖 편견과 두려움을 모두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숲에 들어서는 그날이 왔습니다. 숲에 들어선 순간 로미는 마치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단순한 나무와 풀로 보이는 듯 했으나 차츰 그의 눈은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비의 달갯짓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고 나무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토록 다양한 새들과 동물들을 처음 보았고 각자의 독특한 소리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자 그는 마치 꿈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숲의 생명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와 경험은 그가 태어나 처음 듣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기대도 선입견도 없는 백지 상태로 이곳에 왔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로미는 숲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경험을 통해 새로이 형성되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로미는 백지 상태란 두려움 없이 세상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지식을 얻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는 숲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지의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험을 통해 자신을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로미의 모험은 존 로크의 백지설의 본질을 몸소 보여주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어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지식과 경험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조용했던 중세 유럽의 작은 마을은 알렌 바디오가 설명한 사건에 필적할 만한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마법 같은 이름 루멘빌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관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늘에서 오묘한 빛이 떨어지며 마을 광장에 커다란 돌덩이가 생겨났습니다. 이 돌은 보통의 돌과는 달랐습니다. 겉보기에는 미끈거리는 표면이 검은색 돌이었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별빛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돌은 단순한 비석이나 바위가 아니라 어떤 신비한 힘을 지녔다는 것을 사람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현자들은 이를 사건의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디의 사건 이론에 충실한 이름이었지요. 사건의 돌이 나타났다는 소식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고 호기심 어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손을 얹은 사람들은 저마다 놀라운 체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진실하고 중요한 순간들을 다시 체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첫사랑의 기억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이는 평소 잊고 지내던 과학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찾아온 깨달음의 순간 바디오가 설명한 사건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돌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디오가 말한 충실성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계기에 의해서 깨달은 자신들의 진리를 따르고 실천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였던 구스타브는 자신의 무기력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며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통해 사건의 돌이 준 진정한 선물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본 이별과 만남 실패와 성공, 이 모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질서로 만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진정한 잠재력을 꽃피우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구스타브의 호소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동안 숨겨왔던 각자의 비전을 실천해 옮길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했습니다. 새로운 예술 작품이 탄생하고 혁신적인 농업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이웃 간의 사랑과 우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사건의 돌은 단순한 돌파리가 아니라 마을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돌이 가져다준 진리와 가능성에 충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루멘빌은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환영하며 사는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돌은 바디오가 말한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주는 깨달음과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의 충실성,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열정, 그것이야말로 이 작은 마을을 사랑과 혁신의 장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머니.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탐정, 이름하여 셜록 김이 있었습니다. 셜록 김은 비록 사설 탐정이었지만 그의 추론 능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분수대 의물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도난 사건이다, 수도관이 고장난 것이다, 마을의 유령이 장난을 친 것이다 등 여러가지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셜록 김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에 따라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셜록은 분수대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이 마른 분수대 주변에 신기하게도 물고기 한 마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멀리 나올 리가 없는데 셜록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가설을 세울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수도관에 문제가 생겼다 였습니다. 수도관이 터졌다면 주변이 흥건해져야 했지만 주변은 마른 상태였습니다. 이 가설은 금방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누군가가 물을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양의 물을 훔쳐갈 이유도 그럴 만한 장비를 가진 사람도 없음을 셜록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셜록은 마을 유령에 대한 가설을 잠시 고려했지만 그는 과학적 설명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셜록은 또 다른 관찰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분수대 벽에 다소 희미한 물자국이 위로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물이 분수대에서 하늘로
빨려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셜록 김은 마지막 가설을 세웠습니다. 증발, 낮 동안 기온이 너무 상승하여 물이 빠르게 증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증발 그 자체만으로 분수대의 물이 순식간에 사라질 리는 없다고 생각한 셜록은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기상청 자료를 조사해 그날 마을에 돌풍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분수대의 물이 증발해 공기 중으로 올라갔고 돌풍이 그것을 날려보내 분수대 물이 순식간에 줄어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셜록의 추론에 감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셜록 김이 이 마을의 명탐정으로 자리 잡게 만든 사건 중 하나로 사람들은 그날 이후 그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셜록 김의 이야기는 일상에서도 수많은 설명을 고려한 후 가장 타당한 설명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마주한 문제를 더욱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